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다른 말로 이제 통지 의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무를 하나요? 네, 상법에서 규정된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을 경우에 이때는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요? 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다라고 이제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충분한 위험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계속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의 특성마다 보험 약관에서 통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사건이었는데 이때에도 통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통지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약관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가입 당시에 비해서 가입 후에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아예 거절이 아니라 일부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 비해서 계약자한테 약관 내용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험회사가? 네. 그럼 오늘의 그 사례 내용을 좀 보자면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직업급수 1급에 해당하는 식당 경영자로 보험회사한테 알리고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실제 식당에 일을 했었던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직업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1급이 가장 안전한 직업이고 3급이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는 이제 가입 후에 이제 식당 일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원래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그 농촌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혼자서 살게 되었는데 피보험자의 아버님은 이분이 농촌으로 가셨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생존했을 때 원래 이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운기도 있었긴 했는데 이 피보험자가 농사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지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사 일을 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집안의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뭐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먹거리만 제공하는 이 정도 상태였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피보험자는 이제 뒷산에 있는 아버님의 산소의 잔디 작업을 마치고 나서 경운기를 타고 내려오던 중에 비탈길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험사에게 이제 유가족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식당 경영을 했던 사람이 사망 당시에는 농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으니까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분쟁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산소 작업을 마치고 집을 내려오던 중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일과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는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피보험자의 변경된 직업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피보험자가 농사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 산소 잔디 작업을 하던 중에 오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경운기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경운기에 숙달된 사람들이나 경운기를 몰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 경운기라는 거는 농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를 사용하던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농작업과 이 사람의 사망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은 그게 맞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경찰 기록에서는 이 사람이 농업을 하고 나서 집으로 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아버님의 산소에 잔디 작업을 하고 집에 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 즉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려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결국 농업과 관계 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서 명백히 본인의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경찰 기록에서 농업과
사망과 관계가 없다. 즉 일상생활 중 사고다라는 게 이제 기록상으로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면은 네. 경찰 기록이 잘못됐다라는 사실관계를 끄집어내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법원에다가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이게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을 당한 시각이 이제 4월 달에 오후 6시경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기록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버지 산소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었지만 산소 작업을 한 이후에 자택으로 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논이나 밭으로 가서 일하러 갔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녁 6시면은 어두워가지고 보통 농사일이라는 게 밖에서 일을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급한 일이 아니면 그 시간에 농업을 하러 간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네. 그렇다면 보험자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장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험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그 말씀하신 게 산소 일을 한 것까지는 인정한다. 근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사 일을 하러 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것도 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저는 느꼈던 것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험사의 그런 입증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입증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보험회사는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상해사망보험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근데 목격자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 목격자가 이 사람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뭐 그 주장대로 하면은 그 목격자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 못 준다 이런 주장도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아버님 산소 잔디 작업을 하려면 분명히 그 해당 잔디를 어디서 구매를 했을 것이다. 유가족 측에서 이런 잔디 구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잔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산소 관리를 안 하지만 뭐 산소를 관리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잔디가 아니라 뭐 한국 잔디라는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잔디의 특성이 그러니까 한 군데만 쫙 심어 놓으면은 이게 알아서 옆으로 이제 기어서 자라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가지고 잔디를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 구매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산소의 잔디를 모두 갈아엎는 대규모의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일부분만 이제 보수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양의 잔디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잔디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시골의 특성상 굳이 카드로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금 구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잔디 구매 내역이 없으니까 이러한 경찰 기록을 신빙하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인데 굉장히 신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중간에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 50% 정도만 이제 인정된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화해 공고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 공고 결정에 2주간 양측이 이의를 하지 않아야지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랑 이제 보험회사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 없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은 되는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역시 우리 주장대로 경찰 기록에서도 명백히 보이듯이 피보험자가 산소에 잔디 작업 후에 자택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다. 그리고 경운기를 산소 작업이라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했던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결과가 예상되는 판결인데 보험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 못 주겠다 배째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송 가서 이제 소송 비용이랑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연복 셰프가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가지고 짜장면을 만들다가 이게 불이 나가지고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도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말 비슷하게 예시를 들면서 이제 판시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서시를 했는데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이 시장에 가기 위해서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보험회사가 무리하게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서 보험회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이와 같이 이제 뭐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이 된다라고 하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통제 의무 위반을 했다 그 자체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